98페이지 마지막 도함수의 활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할 것은 도함수의 활용, 이때까지 봤던 거랑 또 다른 형태의 도함수의 활용이에요. 방정식, 부등식,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속도, 가속도까지가 바로 도함수의 활용 세 번째 내용이었고요. 이제 요것만 하면은 끝입니다. 자, 마지막 도함수의 활용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여러분들 잘 보고 해야 되고요. 자,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봅시다. 수직선 쭉 평평하게 나온 도로입니다. 라고 합시다. 기찻길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기찻길 평평하게 이렇게 펴져 있어. 기찻길 위에 준영이가 술을 먹고 올라갔습니다. 명우도 역시 술을 먹고 올라갔어. 그죠? 자, 그리고 둘이서 달리기 시작을 해서 외칩니다. 자, 여기서부터 똑같은 출발 지점에서 시작해서 뛸 거예요. 준영이는 겁나 빨라서 여기까지 왔고 명우는 여기까지 왔어요. 누구의 속도가 더 빠릅니까? 같은 시간이에요. 같은 시간이죠. 그럼 준영이. 시작해서 준용이가 더 빨라. 맞죠? 거리를 한번 측정해 봤더니 준용이는 1000m를 왔고요. 1km 금방 가잖아. 어디서부터 일- 어디까지 피아노 여기서 오곡초. 여기서 무슨 옥곡차야. 아, 옥곡차는 안 되겠고 저기 그래 3차 정도 되겠네. 부영 3차에. 1km 걷는데 걸리는 시간은 15분입니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걸으면 15분. 뛰어가면은 5분 만에 가요. 그래서 준영이는 이거 5분 걸렸어. 명호는 800m 왔어요. 5분이 걸렸습니다. 자, 누리를 한번 비교해 보자. 누리를 비교해 봤을 때 우리는 속도 구할 수 있니 없니? 있어요. 속도 어떻게 구합니까? 시간분의 거리 얼마? 5분의 그래서 얼마가 돼? 200m/min이라고 적습니다. 얘는요? 5분의 800 얼마? 160m/minute 밀리미터라니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죠? 맞죠? 그럼 이렇게 됩니다. 분이라고 할까? 자, 한글로 적어줄게요. 이렇게 나왔어요. 자, 둘이를 보니까 명호는 시작부터 달리기 시작해서 계속 160으로 달립니까? 평균적으로 본 거예요. 맞지? 준영이도 시작하자마자 바로 팍 나갑니까? 아니요. 뛰자마자 제동을 걸고 시동을 걸고 쭉쭉쭉쭉쭉 빨라지다가 끝에는 느려집니다. 맞아요? 이렇게 나온 것은 평균적으로 잰 거예요? 아니면 순간적으로 잰 거예요? 그지? 이렇게 된 것을 우리는 평균적으로 쟀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할까? 평균 속도라고 할까요? 속력이라고 할까요? 여기서 여러분들 두 개가 나옵니다. 자, 보세요. 속도랑 속력이랑 두 개를 선생님이 얘기를 했어요. 맞죠? 차이가 뭘까요? 우리 책에는 뭐로 나옵니까? 속도가 나와요. 맞지? 속력이라는 얘기가 안 나오는데요. 근데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을 때는 속도라 배웠어요? 속력이라 배웠어요? 속력 구하는 식을 배웠습니다. 그럼 속도와 속력의 차이는 무엇일까? 오, 맞아요. 속력 뭐예요? 속도가 가진 힘만 얘기하는 겁니다. 힘만. 그래서 속도는 절대값을 씌워서 나타내면 속력이 되는 거고요. 속도는 뭐냐? 오른쪽으로 간지 왼쪽으로 갔는지 여기서 시작하다 해서 이리로 뛰어야 되는데 반대로 뛸 수도 있어. 반대로 뛰면 뭐가 돼요?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그건 뭐다? 속도가 됩니다. 지금 잰 거는 우리가 오른쪽으로 둘 다 똑같이 오자 그랬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평균 속력 또는 오른쪽으로 둘 다 왔으니까 평균 속도라고 해도 돼요. 맞죠? 구별할 필요는 없겠고요. 지금은 속도든 속력이든 상관없지만 이제부터 우리가 할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여서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나타낼 거기 때문에 속도를 가지고 할 거예요. 뭐 한다고요? 속도를 구할 거라고요. 자,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정했던 속도는 뭐분의
그죠? 걸린 시간분의 뭐라고? 이동 거리가 됩니다. 이게 뭐라고 했죠? 평균 속도입니다. 맞죠? 우리는 이렇게 달리다 보니까 준용이가 이때 갑자기 확 빨라졌어. 이때 속도가 200이 아니라 갑자기 500이 나올 수도 있어요. 맞습니까?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 그래요? 순간적으로 팍 나왔으니까 뭐라고 해? 맞지? 순간 속도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순간 속도도 구할 수 있어야 되겠네. 속도가 얘야. 그럼 우리가 구할 것은 순간적으로 나오는 순간 속도를 계산할 거고, 순간 속도는 위에 있는 거에다가 뭐 하면 돼? 리미트 하면 되겠죠. 리미트. 극한을 구해버리면 되겠습니다. 맞나요? 이런 식으로 나오겠구나.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할 것은 뭐냐? 이렇게 순간적인 속도를 속도, 얘는 평균적인 속도라고 해서 평균 속도라고 하며, 속도는 이제 위에서 구했던 평균 속도를 이용해서 극한을 구하면 그것이 속도가 되겠네. 맞습니까? 네. 이해되니? 네. 오케이. 그럼 이와 같은 형태를 이제 우리는 수직선으로 옮길 거고요. 수직선은 0을 기준으로 오른쪽 왼쪽이 나오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까지 나옵니다. 맞죠? 그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0을 기준으로 해서 수직선을 해서 한다라고 했고요.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속도에 대해서 정리를 할 거고요. 속도는 여기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지점을 한번 찾아봅시다.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0초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 1초부터 시작할 수도 있어. 맞지? 그죠? 그래서 이때 너의 위치를 FT라고 하자. 1초일 때 위치, 0초일 때 위치라고 합시다. 맞죠? 왜? 시작할 때 이런 겁니다. 우리 여기서 시작해서 달리기를 할 건데, 명우는 여기서 뛸 거고요. 민정이는 여기서 뛸 거야. 여기까지 오는데. 왜? 다리가 짧으니까 늦게 오고요. 다리가 기니까 빨리 올 거니까. 맞죠? 그지? 뭘 주는 거예요? 페널티를 준 거예요. 맞지? 이렇게 페널티를 준 거야. 그럼 너의 위치를 0이라고 하자. 그럼 얘는 0의 위치가 아니라 뭐 위치가 2가 될 수도 있는 거야. 맞죠? 그죠? 그래서 이 위치를 우리가 처음에 0이라고 둘 필요 없이 그냥 x라고 둔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네. 이해됐죠? 자, 그리고 이 x가 되면 얘는 이만큼 t초 동안 왔다라고 한번 해보자. 괜찮니? 그러면 너는 얼마큼 왔어요? 너는 그죠? 원래 x에다가 얼마만큼 변화한 양만큼 온 거야. 맞죠? 그러면 얘 원래 x였고 이만큼 변했는데 이걸 어떻게 나타낼 건데요? 이것을 우리는 x의 변화량이다. 델타 x라고 할 거고요. 얘는 그러면 시간이 t 더 지났습니다. 그럼 너도 t의 변화량 델타 t라고 할게요. 괜찮니?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뭐라고요? 리미트 누가 순간적으로 가는 거니까 얼마가 여기 있는 델타의 t 나왔죠? 맞지? 델타 t 분의 델타 x를 계산해서 t가 얼마에 가까이 갈 때의 값이 바로 순간적으로 나오는 속도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 속도를 이제부터 우리는 v라고 해서 정리를 할 거고요. 아하, v는 뭐가 돼요? t를 a에 가까이 갔을 때 델타 t분의 델타 x가 됩니다. 맞니? 순간적으로 나오는 거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델타 t가 어디로 간다? 0에 가까이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형태를 이용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나타내게 되고요. 델타 t를 0으로 보냈을 때 델타 t분의 델타 x는 뭔데? 요만큼 왔을 때 걸린 거야. 맞죠? 시간의 변화량 얼마예요? 맞지? 그럼 우리가 구할 것은 얼마? f에 얼마? 델타 t 플러스 t 마이너스 원래 있던 ft를 빼주면 우리가 찾는 속도가 됩니다. 잠깐만. 이 속도를 살펴보니까 이거 뭐예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뭐하고 똑같아?
미분계수의 정의가 되겠네. 맞죠? 아하, 미분계수의 정의네. 뭐 얘를 미분한 거네. 아, 얘를 미분한 거네. 아하. 그래서 너는 t에 관해서 미분이 되었다. 즉 dt분의 dv로 정리를 하면 됩니다. 또는 f't라고 하면 되겠네. 맞죠? 저 D는 뭐예요? 우리가 미분한 것을 dx분의 dy라고도 하고요. dx분의 dy라고도 하고요. f'x라고도 하고요. y'이라고 한다 그랬잖아. 미분을 이렇게 네 가지로 나타낼 수 있었잖아. 그지? 그걸 쓴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정리가 되었고, 다시 한 번 더 얘기하지만 뭐에 따른? 시간에 따른 뭐의? 위치입니다. 위치의 변화량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속도라고 하며, 속도는 뭐를 미분했어? 위치를 미분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네. 이걸 여러분들이 다 정리를 해서 기억하자. 그러지 못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이제부터 정리를 하는 거예요.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잘 보세요. 첫 번째, 위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위치가 있어요. 맞지? 이 위치를 뭐 하면 미분해 줍니다. 이 위치를 미분하면 이게 뭐가 된다고? 속도가 되는 거예요. 위치를 미분하면 뭐가 됐다고요? 속도가 됩니다. 이 속도를 미분하면은 이번에는 뭐가 되겠어요? 이게 바로 가속도가 되는 거예요. 가속도는 뭔데? 시간의 변화에 따른 속도의 변화량. 그래서 가속도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이거 전부 다 정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병우야. 얘만 정리를 해놓으면 돼요. 알겠습니까? 위치를 미분하면 뭐가 된다? 속도. 속도를 미분하면 뭐가 된다? 가속도. 조금만 기억하면 우리는 문제를 풀 수가 있겠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는 이 거리만 할 거냐? 아니요. 넓이의 변화량도 할 거고 부피의 변화량도 할 거야. 맞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한번 다뤄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이고요. 자, 첫 번째 내용 다시 한번 더 속도, 가속도에 대한 얘기고요. 위치를 미분하면은 속도, 속도를 미분하면은 가속도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변화량이 되고요. 시간에 따른 길이의 변화량, 시간에 따른 거리의 변화량은 속도라고 했습니다. 맞죠? 시간에 따른 길이의 변화량 dt분의 dl, 시간에 따른 부피의 변화량 dt분의 ds, 시간에 따른 부피의 변화량 dt분의 vs, dt분의 dv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해돼요? 변화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했을 때 길이가 변할 건지 위치가 변할 건지 넓이가 변할 건지 부피가 변할 건지를 이용해서 정리를 할 거고요. 이 얘기만 하니까 이거 문제 어떻게 푸는데요? 그래서 문제 푸는 게 실전이고요. 이것만 가지고 설명할 게 이거밖에 없어요. 설명할 게. 다시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라고? 길이를 미분하라는 얘기고요. 얘는 넓이를 미분하라는 거고요. 얘는 부피를 미분하라는 거예요. 속도가 아니고요. 부피, dv, 부피, 볼륨. 오케이? 자, 이렇게 정리를 해서 변화량을 할 거고요. 그럼 이 변화량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할 건데, 이걸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함수의 미분이라는 걸 알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잘 보세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x 곱하기 fx 미분할 수 있어 없어?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돼요? 한 개씩 차근차근 미분하는 거야. x 미분하면 1이니까 그 생각하고 fx 플러스 x 곱하기 f'x 맞나요? 맞아요? 이렇게 됩니다. 마찬가지야. 우리가 할 것은 x랑 y랑 미분할 거야. 곱이야. 곱의 미분이야. 잘 봐. 너 미분하면 얼마예요? 1. 그럼 y 플러스 너 미분하면 얼마예요? x 곱하기 잘 봐.
y를 x에 관해 미분하면 y 프라임이잖아. 맞지? y 프라임 뭐랑 같다 그랬냐? dx분의 dy. 그래서 너는 미분하면 뭐가 생기냐? dx분의 dy가 생기는 거고 뭐 x의 변화량에 따른 y의 변화량이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형태에서는 t로 나오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 겁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시험 칠 때 한 번 더 정리를 하면서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야 되고요. 요거는 쉬워요. 요 내용은 쉽습니다. 요 내용은 그대로 미분만 해서 정리하면 끝. 쉽겠죠? 이걸 반대로 하면 뭐가 된다? 적분이 됩니다. 이걸 반대로 하면 뭐가 된다고? 적분. 그래서 적분할 때 또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그러면 열심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맞죠? 적분 공부해요? 뒤에 나오는데? 근데 가속도 미분하는 거예요. 어? 가속도 미분하는 거예요. 가속도 미분하면 뭐냐고? 없어요. 하지 않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n번째 도함수라고 해서 부르긴 합니다. 자, 98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저께는 또 대학생들도 수업을 했어요. 쌤이요? 대학생들 시험 치는데 미분적분학을 몰라서 대학생들도 수업을 했습니다. 지금 대학교 간 친구들 선생님 미분적분 하나도 모르겠는데요. 해서 온나 해서 맥쿨린 급수도 하고요. 대학교 고급 수학으로 미분적분학까지 가르쳐 줬어요. 시험 잘 쳤는지는 모르겠다. 나중에 대학교 가서 공대 가는 사람 있지? 화공 이런 사람들은 저 하다가 안 됩니다. 쪽팔리지만 오세요. 가르쳐 줄 테니까. 알았지? 자, 그럼 보겠습니다. 98페이지부터 다시 한 번만 더 우리 정리를 할까요? 여러분들 안 적었네, 맞지? 자, 첫 번째 우리가 할 것은 뭐라고요? 나의 위치가 있습니다. 나의 위치를 한번 미분해 주자. 미분하면 뭐가 된다고? 속도. 그지? 속도가 됩니다. 자, 이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하자. 그러면 뭐가 된다? 가속도. 가속도. 이렇게 정리를 하자라는 겁니다. 맞죠? 네. 자, 다시 하겠습니다. 위치는 어떻게 나오느냐? x는 ft로 나옵니다. 그러면 속도는 v라고 적고요. f't라고 할게요. 괜찮니? 다음 이거 시간에 따른 변화니까 t로 나온 거예요. 다음 가속도는 여기서 한 번 더 미분하자. a라고 적을 거예요. 한 번 더 미분하자. f''t 또는 f2't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5개 있으면 그 빨간 맞지? 준영이가 물어봤던 거 얘기해줬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시간에 따른 변화량이 됩니다. 지금은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량 맞죠? 그게 속도가 되고요. 시간에 따른 길이의 변화량, 시간에 따라서 길이가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잖아. 그죠? 시간에 따른 넓이의 변화량, 시간에 따른 부피의 변화량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거꾸로 할까? 자, 다음과 같이 생긴 꽃갈 모양의 원통이 있습니다. 여기에 물을 채울 거예요. 1분 채우면 여기까지 들어오고요. 2분 채우면 여기보다 높이가 낮아져요, 높아져요? 맞지? 그러면 시간에 따른 높이의 변화량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야. 맞니? 그럼 요때는 만약에 뭐 이 정도였다라고 하면 dt분의 dh인데 얘는 t가 1초였잖아. 맞죠? 2초였을 때는 얼마? 뭐 1.5 정도로 얘보다 작아진다 이런 얘기가 된 거야. 이해돼? 근데 만약에 dt분의 dh가 마이너스 1이 되었어. 무슨 얘기예요? 다시 물의 수위가 내려간다. 높이가 다시 낮아진다는 뜻입니다. 맞니? 시간에 따른 높이의 변화량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결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부터 문제를 풀 거예요. 오케이.
자, 하겠습니다. 9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9번.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 위치 X 나왔어 안 나왔어? 너스 X는 얼마 나왔죠? T세제곱 마이너스 4T 제곱 플러스 3T로 정리가 되며 P가 출발 후 다시 원점을 지나는 순간 가속도를 구하여라. 자, 줄 거 보세요. P가 출발했어. 자, 보세요. 얘는 수직선 위로 움직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물어보기 때문에 얘기를 해주면 선생님 우리 함수는요 fx는 x에 관한 식이고 또는 y는 x에 관한 식인데 얘는 왜 x고 얘는 왜 t입니까? 왜 그렇다고요? 수직선을 움직이니까 당연히 x 축 위에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x는 위치라고 나왔고 시간에 따라서 나오니까 시간에 따라 나오는 거야. 맞지? 만약에 시작 할 때 위치를 찾으라. 그럼 어디예요? 시작할 때 위치 어떻게 찾는 거야? 시작. 자, 지금부터 우리는 달리기 할 겁니다. 준비하세요. 준비 시작하면 딱 뛰잖아. 맞죠? 이렇게 준비하고 있을 때는 내가 달린 거리는 몇 초입니까? 0초. 0을 대입해 보세요. 얼마야? 그래서 얘는 0에서 움직인 거야. 이해되니? 그러면 1초가 됩니다. 1초가 되면 난 어디 있어요? 문제에서 구하는 걸 얘기해 버렸네. 자, 1초가 되니까 어디 있어요? 1 대입해봐. 얼마 있어? 0. 그럼 1인데 1초가 지는데 또 0이 있어. 맞지? 얘는 자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이죠? 자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맞죠? 자 1초 만에 내가 갔다가 돌아온 거야. 1초 만에. 이해돼요? 이를 갔다가 돌아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빠르죠? 자 그래서 얘는 1초에 0이 있다. 이거고요. 잘 보세요. 선생님이 자 보세요. 앞으로 막 달려가다가 갑자기 여기 멈췄다가 뒤로 옵니다. 뭐가 바뀌었어요? 이동 위치 속도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앞으로 가다가 뒤로 간 거예요. 맞지? 그럼 봐봐. 앞으로 갑니다.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갑니다. 네. 순간적으로 뭐 했어요? 방향을 바꿨어요. 멈췄잖아. 맞죠? 순간적으로 멈췄습니다. 뭐가 0이에요? 속도가 0이야. 속도가 0이면 뭘 바꿨어? 방향을 바꾼 거야. 이해돼요? 네. 아 힘들어라. 자 속도가 0이다. 무슨 얘기라고? 방향을 바꿨다. 이렇게 열심히 설명했는데 왜 안 적고 있니? 속도가 0이면 뭐라고? 방향을 바꾼다. 맞죠? 근데 진짜로 방향을 바꿀 수도 있고 안 바꿀 수도 있습니다. 왜? 봐봐. 다다다닥 뛰어가다가 멈췄다가 다시 뛰어갈 수도 있어요. 맞지? 그지? 그래서 방향을 바꾼 건 아니고 순간적으로 멈춘 건데 이전에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면 방향을 바꾼 거야. 맞죠? 근데 보통 보면 우리가 방향을 바꾼 게 많으니까 방향을 바꿨다라는 얘기는 속도가 0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다시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방향을 바꾸었다. 뭐라고? 순간적으로 멈춰서 속도가 0이 되었다. 이렇게 바꿉니다. 알겠죠? 이렇게 바꾸세요. 방향을 바꾸었다. 순간 속도가 0이 되었습니다. 이거예요. 됐죠? 자, 그럼 이제 이 문제 풀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뭐 한다고? 원점을 지날 때라고 했어. 원점은 위치가 얼마지요? 0. 자, 합니다. 위치가 0 되도록 합니다. 잘 보세요. 위치가 0이야. 누가 0이야? 위치. t세제곱 마이너스 4t제곱 플러스 3t가 0이 되는 t의 값을 찾아낼 거야. 맞죠? 네. 얼마 나오니? 0 또는 0 또는 1 또는 3으로 나오죠. 맞습니까? 네. 자, 0 또는 1 또는 3이 됩니다. 잘 보세요. 1일 때 0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이거는 x의 위치야. 우리는 뭐 0초일 때, 1초일 때 어떻게? 갔다가 1로 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1초일 때는 다시 여기 왔어. 맞지? 그리고 여기서 다시 1로 갔는지 모르겠 갔다가 다시 또 돌아와서 3초일 때 또 제자리에 온 거야. 맞습니까? 이해되겠어요? 이해돼? 자, 다시 1초일 때 봅니다. 자, 우리 0초 시작했다가 어떻게 한다고? 1초일 때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 맞죠? 그리고 뒤로 갔다가 3초 되니까 다시 여기 온 거야. 오케이? 이해돼요?
자, 이제 이걸 가지고 보겠습니다. 출발 후 처음으로 다시 원점을 지납니다. 다시 처음으로 원점 지납니다. 언제니? 1초. 그렇지. 1초일 때야. 1초일 때 뭐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지? 가속도는 뭐 해야 되죠? 속도 한번 미분 맞지? 속도를 미분. 속도는 어떻게 구하죠? 위치를 미분하면 돼. 위치가 얼마죠? 괜찮니? 네. 그럼 위치 미분했으니까 쟤를 x 프라임이라 하지 말고 위치 미분하면 속도잖아. 맞지? 속도는 얼마? 3t 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오케이. 여기서 한 번 더 미분하면 뭐가 돼? 가속도 얼마? 6t. 마이너스. 그러면 우리가 구할 건 t가 1일 때의 가속도잖아. 맞지? 네. 자, t가 1일 때의 가속도다. 그래서 우리 뭐라 적냐면 a인데 t가 1일 때 가속도입니다. 옛날 방식은 이거고요. 현재는 이렇게 적지 않고 앞에다가 t가 1일 때, 1초일 때 이렇게 한글로 적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문자를 사용해서 적었는데 지금 1초일 때 가속도는 얼마?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다음 10번입니다. 10번.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 위치가 또 뭐가 나왔어요? 또 위치가 나왔어. 위치 X는 T 세제곱 마이너스 5T 제곱 마이너스 3T네. 3T 제곱 마이너스 9T. 그리고 우리 문제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뭐라고요? 운동 방향을 바꾼다. 운동 방향 바꾼다. 무슨 뜻? 그죠? 속도가 0입니다. 그 대신 뭐 해야 돼? 양수에서 음수, 음수에서 양수를 바뀌어야 돼. 맞죠? 이렇게 좀 표시해 주세요. 자, 속도가 0입니다. 적었어. 속도 구하자. 위치를 뭐 하면 속도가 된다고요? 미분하면. 위치를 미분하면. 얘를 미분하면 뭐가 돼? 속도 3t 제곱 마이너스 6t. 맞죠? 됐죠? 자, 얘가 0이 되는 값을 찾아야 돼. 맞니? 네. 찾아보렴. t는 얼마? 1도. 마이너스 1도는 3. 3. 맞지? 마이너스 1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하, 그러면 당연히 얼마겠어? 3초. 맞지? 근데 잘 봐. 3초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입니다. 맞죠? 3초를 기준으로 3초보다 작을 때는 V'이 음수가 되고요. 3초일 때는 V'입니다. V가 0이 되었고요. 3초가 지나면서 V는 양수가 된 거예요. V가 음수다. 무슨 얘긴데? 뒤로 가고 있는 거야. 맞지? 뒤로 가다가 멈췄다가 다시 앞으로 오는 게 몇 초? 마이너스 1초는 없다고. 시간에 음수가 어딨냐? 없다고. 이해돼요? 되겠습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3초가 된다. 이해되니? 다음입니다. 가속도 구하랬네. 자, 또 가속도 구하랬어요. 가속도 A는 얼마니 불러볼까요? 6t 마이너스 6. 3대입해서 정리를 하자. A는 얼마? 오케이. 바로 적을게요. 12.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해되니? 다음 11번입니다. 11번. 직선 궤도를 달리는, 마치고 청소할 건데 매운 거 좀 해주고 가면 되겠어. 자, 직선 궤도를 달리는 어떤 열차가 제동을 건 후 t초 동안 움직인 거리를 x라고 하면 x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동할 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해주세요. 자, 이거는 문맥상 흐름을 보고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 줍니다. 일단 x는 뭡니까? 위치예요. 위치. 맞지? 위치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거리니까. 맞니? 자, 이렇게 거리가 나왔습니다. 자, 이 거리인데 위치가 아니라 거리인데 거리는 그러면 미분하면 뭐가 돼요? 속도가 되나요? 예, 됩니다. 왜? 시간에 따른 위치를 거리라고 하기 때문에. 시간에 따른 위치를 거리라고 하기 때문에 얘 거리를 미분하면 뭐가 된다고? 속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기차가 내려갑니다. 굉장히 빠른 기차가 슝 가다가 브레이크를 밟았어. 그럼 어떻게 돼? 바로 멈춰요.
그럼 기차는 디베져요. 맞지? 그래서 어떻게 돼야 돼? 띠짝 씁니다. 맞죠? 그렇죠? 이게 뭐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온 게. 이게 제동거리야. 제동했다라는 얘기는 기차가 뭐 했다는 얘기예요? 멈췄다. 멈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속도가요. 그렇지. 속도가 0이에요. 줄 거 적으세요. 기차가 제동했다. 무슨 얘기? 속도가 0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책을 많이 읽어야지 이런 내용들을 알아요. 아, 저 친구 얘기인데 그거 맞는데요. 근데 생각이 안 나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시험 칠 때 생각 안 나면 어떡해요? 저 친구 얘기할 때 기다릴 거예요? 아니죠? 그래서 이런 지식을 많이 쌓아놔야 돼. 자, 하겠습니다. 자, 얘는 거리니까 위치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니까 미분해서 32 마이너스 8t라고 하고요. 속도가 얼마가 되도록 하라고요? 0이 되도록 하면 t는 얼마? 4. 몇 초 걸렸어? 0초부터 4초까지가 바로 기차가 간 제동 길입니다. 맞죠? 제동 거리예요. 즉 우리가 구할 건 t가 4일 때 거리 x 이동 거리로 나타냈잖아. 맞죠? 거리를 구하라는 얘기니까 32 곱하기 4 마이너스 4 곱하기 4의 제곱이 됩니다. 그렇죠? 맞니? 정리합시다. 얼마 나왔어? 64m가 나오게 됩니다. 이해되겠어요? 네. 오, 굉장히 좋은 기차예요. 맞지? 그지? 64m만 앞으로 가니까. 자,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 12입니다. 12. 지면에서 30m의 속도로 쏘아 올린 물체의 t초 후의 높이를 h라고 하면 h는 다음과 같습니다. 물체가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 지면으로부터 높이를 구해주세요. 잘 보세요. 물체를 삥 쐈어. 이렇게 떨어지겠죠. 맞지? 자유낙하 운동을 할 거예요. 물리 시간에 했죠? 그지? 어떻게 됩니까? 자유낙하식은 자유낙하 시간 배웠는데. 9.8 mh 안 배웠어요? 9.8 mh요. 중력 가속도에다가 계산하는 거 안 배웠어요? 아직 안 배웠나? 그럼 나중에 배울 거야. 자, 그때 우리가 써먹을 건데 얘는 이렇게 나타냈어요. 30t 마이너스 5t 제곱. 해봅시다. 자, 1초일 때 위치는 어디입니까? 1초. 25. 맞지? 1초면 25m나 올라간 거야. 맞죠? 그러면은 100초일 때는 뭘로 100초, 100 대입해보세요. 음수 나오는데요? 음수 나오면 말이 돼, 안 돼? 땅 파고 들어가는 거야? 그거는 우리가 t가 여기서 딱 멈출 때가 있는데 그때부터는 t를 계산하면 안 돼요. 맞지? 5초에 딱 멈췄다. 5초에 딱 내려왔다. 6초에는 어디 있습니까? 다시 땅 파고 들어갔습니다. 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거랑 똑같은 거야. 이해되지요? 다시 뒤로 간다고? 다시 위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6초가 되면? 이거 받고 반동. 공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이거? 네. 천재인데 제기면 네? 제기면 내가 제기를 쳐서 올라갔다가 내려왔어. 제기가 다시 통통통 튑니까? 알지요? 맞지? 이 물체에 대해서만 얘기한 거야. 준영 맞지? 너 멀리 갔어? 네. 자, 맞지? 준영이 지식을 자랑했는데 그다? 역시 이과. 맞지? 자, 보겠습니다. 높이가 이렇게 나왔고요. 우리는 높이가 어떻게 됐다? 최고 높이로 갔습니다. 최고 높이라는 것은 언제예요? 속도가 그렇죠. 왜? 올라갈 때 속도를 우리가 양수라고 하면 내려올 때 속도는 뭐가 됩니까? 부음수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순간적으로 뭐 했어? 멈췄습니다. 맞니? 이 높이 역시 뭐로 보면 되겠어요? 위치. 0일 때 높이면 위치. 맞죠? 그래서 얘가 위치니까 이것을 미분하면 속도가 됩니다. 30 마이너스 얼마? 10t가 되고요. 얘가 0이 되려면 얼마죠? t는 3. 즉 몇 초일 때 최대 높이에 도달합니까? 3초일 때. 그럼 3 대입해서 정리를 하면 h는 얼마? 90 마이너스 35. 오케이. 90 마이너스 9, 45. 45 아이가? 답이 35. 35.
뭐가 또 있는 줄 알았네. 45m가 됩니다. 괜찮나요? 이해돼요? 근데 이거 이차함수 때 했어 안 했어? 했어요. 했지? 이차함수에서 최대 최소를 구하시오. 높이니까 그냥 높이의 최대 최소 구하세요. 최대 최소 어떻게 알았죠? 완전 제곱. 그래프 그리라고 했어요. 맞지? 이차함수니까 완전 제곱식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애다. 마이너스 5에 t 제곱이니까 묶어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6t 플러스 9 마이너스 9랑 쟤랑 계산하면 45. t가 3일 때 45 나오는 거 확실하지? 네. 오 신기하네. 이거 이차함수로도 풀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거 미분을 했을까? 여기서 비밀은 뭐냐? 여러분들 이때까지 이와 같은 형태를 가지고 선생님이 빨리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 봤지? 맞죠? 그냥 보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그냥 혼자 이렇게 적고 있었잖아. 맞죠? 이게 바로 이 미분을 쓴 거예요. 응? 그걸 나중에 알려준다고 했어 안 했어? 이제 오늘에서 그 비밀이 풀린 거예요. 맞지? 선생님 천재라서 빨리 한 게 아니고요. 미분을 한 거예요 혼자. 이해돼? 2차 미분 정도는 이거 암산으로 할 수 있잖아. 그지? 맞죠? 시켜본다. 그래서 적으면서 해주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했고 이제 옆으로 갔어. 하나, 둘, 셋, 네 문제 남았습니다. 13번입니다. 볼게요.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데 왔다 갔다 거린다. 말이 돼 안 돼? 말이 돼 안 돼? 봐봐. 수직선 위를 움직이니까 수직선에서 왔다 갔다만 해야 되는데 이게 왔다 갔다 거렸어. 말이 돼 안 돼? 안 돼. 근데 이 그래프는 뭐에 대한 그래프예요? 시간. 속도의 그래프예요. 속도의 그래프. 맞지? 그래서 이렇게 그리는 건 괜찮습니다. 자, 속도의 그래프예요. 속도의 그래프입니다. 맞죠? 여기는 시간 t고 여기는 속도 t에 관한 시간이니까 vt라고 적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할게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되는 형태고요. 각각에 해당하는 부분은 A, B, C로 표현을 했습니다. 됐죠? 한번 해볼게. 잘 보세요. 자, 여기서 속도가 양수, 즉 수직선 기준으로 했을 때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오른쪽으로 가고 있나요? 그럼 0에서부터 시간. 그죠? 여기서는 양수. VT가 양수니까 오른쪽으로 간 거야. 이해돼? VT가 양수니까 여기도 오른쪽으로 간 거야. 맞지? 이 문제는 뭐냐? 처음에 시작, 여기서부터 시작했어. 위치는 얼마부터 시작했어요? 아니에요. 그건 몰라요. 모르죠? 시간이 0일 때 속도가 0이라는 거지. 어디서부터 출발했다? 2에서 출발했는지 1에서 출발했는지는 몰라. 맞죠? 이게 서울에서 출발했는지 밀양에서 출발했는지 경산에서 출발했는지 모릅니다. 맞죠? 근데 일단 출발할 때 속도는 얼마다? 0이었고 점점 속도가 올라가다가 여기쯤에 왔을 때 내려갑니다. 왜 내려와요? 멈추려고. 점점 가다가 천천히 갑니다. 왜? 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속도가 음수잖아. 맞지? 음수는 이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그러다가 다시 줄어듭니다. 더 계속 커지다가 계속 줄어듭니다. 왜? 또다시 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맞지? 어디 온지 알아 몰라. 그거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어디서 방향을 바꿨어요? C에서 방향 바꿨고요. 또 E에서 방향을 바꿨습니다. 맞니? 이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맞죠? 이동 거리는 0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어, 왼쪽에 있어? 여기 보니까 0을 기준으로, 여기 0이라고 하자. 0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 있어요, 왼쪽에 있어요? 그거는 모릅니다. 왜? 얼마큼 왔는지 양은 몰라. 속도가 줄어든다, 줄어들지 않는다, 반대로 간다, 똑바로 간다, 이것만 알잖아. 맞지? 위치가 얼마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식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자. 1번 T는 A에서 가속도의 값은 양이다. 와우. T는 A일 때 가속도가 나왔어요. T가 A일 때 가속도는 뭐랬죠? 뭐? 속도의 미분 적으세요. 가속도 뭐라고? 속도를 미분한 겁니다. 가속도는 뭐라고요? 속도를 미분한 거예요. 속도를 미분한 거예요. 맞지? 이거 속도의 그래프잖아. 속도의 그래프를 미분해서 나타내자. 기울기 양순이 음순이? 그러면 가속도는 양순이 음순이? 맞지요? 이해됩니까?
다음 t는 b에서 가속도는 0이다. 맞나요? b일 때 극대니까 당연히 양수. 맞습니까? 0 맞죠? 가속도는 0입니다. 다음 t가 c일 때는 운동 방향 바꾸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4번 b와 d 사이입니다. 맞죠? 자, b에서 d가 됩니다. 보세요. b에서 d가 되니까 속도가 점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감소하다 증가. 맞지? 감소합니다. 맞니? 맞아요? 아니잖아. 여기 속도가 5라고 하자. 3, 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계속 줄어들잖아. 방향만 바뀌는 거잖아. 자, 속도죠. 속도는 뭘 돕는다고? 방향도 바뀌는 거야. 맞죠? 속력을 물어본 게 아니고 속도를 물어봤어요. 속도는 부호까지 봐야 된다라고 했잖아. 맞습니까? 그래서 속도는 줄어드는 게 맞습니다. 그죠? 맞죠? 다음 5번. t가 d입니다. t가 d예요. d일 때는 원점에 가장 가깝다. 맞나? 그거는 모른다 그랬잖아. 위치는 모른다 그랬잖아. 이 정보에서 위치는 안 나와 있잖아. 위치는 없어. 맞죠? 위치는 없어. 그래서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위치에 대한 얘기는 꽝이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5번.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자, 이제 변화율이고요. 변화율은 진짜 어렵습니다. 설명할 게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책에도 보세요. 내용이 그거밖에 없죠? 네. 이걸 보고 이제 너희가 알아서 맞춰야 돼. 조금만 갔다 와. 자, 그러면 14번부터 잘 보고 선생님 따라서 하는 방법을 잘 기억해야 돼.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14번입니다. 14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키가 1.7m인 학생이 높이 3.4m인 가로등의 바로 밑에서 출발하여 몇 초 2m의 일정한 속도로 줄 거 보세요. 몇 초 2m의 속도로 일직선으로 걸을 때 그림자의 길이의 변화량을 구해 주세요 라고 나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가로등은 3.4m고요. 학생은 키가 1.7m가 됩니다. 그죠? 그지? 봐봐. 가로등이 여기 있고 만약에 네가 앞으로 더 나갔다. 앞으로 더 나가면 1.7 여기 있겠죠? 이런 식으로 오면은 얘는 그림자 길이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점점 길어지고 있죠? 이 길이의 변화율을 적으란 거야. 얼마큼 변할 것이냐? 이해됩니까? 그림자는 얼마로 변할 것인가? 이걸 찾으래. 이해되지? 자, 너는 일단은 제일 처음에 여기 보세요. 제일 처음에 여기 딱 붙어 있어. 맞지? 전봇대랑 니랑 거리 얼마요? 0m입니다. 0m 처음에는 0m인데 1초에 몇 미터가? 1초에 2m. 2초면? 우리는 시간의 변화량을 t초 후라고 하잖아. 맞죠? t초가 지나면 너는 얼만큼 걸어갔어요? 2t만큼 걸어갔어. 맞지? 잘 봐. 이 2t가 무슨 얘기라고? 몇 초에? 1초에 얼마? 2m 간다라는 뜻이야. 맞습니까? 맞아요? 잘 봐. 그럼 여기가 만약 경우에 아직까지 하지 않았지만 만약에 여기가 10t가 됐어. 무슨 얘기예요? 1초에 10m만큼 그림자가 늘어난다는 얘기야. 이해돼? 그럼 이 길이를 우리가 10t인지 2t인지 이것을 t에 관한 식으로 정리를 하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을 우리가 k라고 두고 k를 2t에 관한 식으로 만들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돼? 자, 지금 나오는 형태 가로등은 우리 지면에 수직으로 서 있어요. 나도 지면에 수직으로 서 있어요. 삐딱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사람. 마이클 잭슨 말고. 마이클 잭슨 누군지도 모르지. 자, 이렇게 나옵니다. 보니까 무슨 도형 같아요? 닮음인 두 삼각형이 보이네. 맞죠? b만 적으면 되겠네. 몇 대? 1.7대 높이 3.4는 k 대
K 플러스 2T가 됩니다. 맞죠? 맞죠? K를 찾는 게 목표고요. 이거 정리를 하자. 근데 뭐 대 뭐를 더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1대2로 고쳐서 정리를 할 거고 우리는 K 찾는 게 목표라서요. 하나 둘 곱하면 얼마? 2K. 왜 안 곱하면? K는 뭔데? 어허! 2T래. 2T 무슨 얘기예요? 2T 무슨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그림자는 1초에 몇 미터가? 2m 간다. 맞습니까? 그럼 또 이런 애들이 있어요. 1초에 2m 간다고요? 그러면은 10분이 지나면은 얘는 길이가 얼마큼 돼야 돼요? 1.2km. 그러면 내 그림자 1.2km나 된다고요?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그때 되면은 빛에 세기 때문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림자가. 안 보이는 거야. 맞죠? 그걸 그렇게 이걸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애들이 있어요. 안 됩니다. 그러면. 알겠죠? 그럼 과학적 근거를 다 들어서 얘기를 해줘야 돼. 맞죠? 우리는 그런 애들 없겠지. 실제로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실제입니다. 실제로. 에이 말도 안 돼. 이런 애들 있어요. 말이 되게끔 참교육을 시켜줘야지. 그러면. 자, 15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길이 변화를 1초 2m. 다 했죠? 1초 2m 간다. 그러면 이제 변화율을 뭐라고 해? 1초에 2m니까 뭐라고 해? 2m per second. 맞죠? 15번입니다. 15번. 자, 잘 봐. 차이를 잘 보여줄게요. 얘는 지금 길이죠? 지금 다음 나오는 것은 넓이입니다. 그 다음은 부피예요. 이렇게 그려서 풀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넓이와 부피는 무조건 식으로 조져야 돼. 이런 말 써도 되는 거 모르겠네. 써도 되는 거 맞지? 네. 뭐로 한다고요? 길이는 그려서 비를 이용해도 되지만 넓이와 부피는 반드시 식을 가지고 풉니다. 이해되나요? 네. 자, 하겠습니다.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동심원 모양의 원이 생긴다.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몇 초? 1.5m 늘어난다. 뭐라고요? 맞지? 줄 거 보세요.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몇 초? 1.5m 늘어난다라고 했습니다. 맞니? 그럼 우리는 앞에서는 어떻게? t는 1.5t라고 적었죠? 맞지? 맞지? 이걸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 넓이부터는 어떻게 하냐면은 시간에 따른 반지름의 변화율이 1.5입니다. 이렇게 할 거라고요. 넓이와 부피는 길이처럼 정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율을 이용해서 정리를 할 거야. 이해됐어요? 자, 돌을 던지면 이렇게 돌을 던졌습니다. 그러면 동심원은 뭐라고요? 동동이 아니라 원의 중심이 일치한 여러 개의 원을 동심원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동심원이 t초 후에 이 길이가 얼마? 1.5t가 됩니다. 그 얘기가 바로 이거야. 맞죠? 네. 맞지? 이걸 우리가 어떻게 보세요. 아니 적지 말고 얘들아. 1.5t라고 이렇게 적어도 되는데 얘는 식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r이라고 두고 dt분의 dr이 1.5다라고 적은 겁니다. 이해되죠? 쟤를 1.5t라고 해서 정리할 수도 있는데 힘들어. 그래서 위에 있는 dt분의 dr로 쓰는 거고요. 이렇게 나왔을 때 돌을 던진 지 몇 초 후에? 3초. 맞지? t가 3일 때 뭐에? 넓이의 변화율을 찾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자, 변화율 뭐라고 했어요? 변화율 어떻게 구한다고? dt 시간에 따른 넓이의 변화율 dt분의 ds 맞죠? 네. 그리고 아까 전에 선생님이 촌스러운 공식 하나 알려준 거 있지? 뭐라고? t가 3일 때 우리가 이거는 한글로 요즘엔 적는다라고 했는데 뒤에다가 뭐 적는다? t가 3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라고 했어요. 맞니? 맞지? 네. 자, 이렇게 적어도 되고 원래는 이렇게 적는 거예요. 여기서 t가 3일 때 이렇게 촌스러운 공식입니다. 이해되죠? 네. 서술형이 이거 쓰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서술형에는 뭐라 적어야 돼? t가 3일 때 dt분의 ds는이라고 적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이해되죠? 네. 자,
t가 3일 때 dt분의 ds를 구해주세요. 이게 됩니다. 맞아요? 보세요. 시간과 넓이에 대한 변화량입니다. 맞죠? 우리는 지금 넓이의 변화율을 찾으래. 넓이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원의 넓이 구합니다. 원의 넓이 얼마? 파이 r 제곱이 되며 우리는 이렇게 했어요. 뭐 구하라고 적혀있어요 여기 얘들아? dt분의 ds 맞죠? 맞죠? dt분의 ds 봐봐. 이거 s잖아. s 미분하면 x에 관해서 미분하면 뭐가 돼? s 말고 x. 봐봐. y가 있잖아. y를 x에 관하여 미분을 한 거예요. 이때까지. 맞아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적었냐면 y'이라고 하기도 했고 dx분의 dy라고 하기도 했고 dx분의 dy라고 하기도 했고 dx분의 dfx라고 하기도 했고 f'x라고 하기도 했어. 얘는 안 적었었네. 맞지? 4개거든. 맞아요?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써먹을 것은 문자가 x가 아니라 t야, t. t에 관해서 미분을 할 거예요. 그럼 밑에가 뭐가 들어가면 돼? t가 들어오면 돼. 이렇게는 못 적습니까? 그렇죠. t는 어쩌고 저쩌고 없잖아. 맞지? 맞지? 그러니까 얘들 요거 아니면 요거로 적어야 되는데 S'로 적으면 t가 안 보이잖아. 그래서 이것도 아니니까 이거밖에 쓸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얘를 t에 관해 미분하면 dt분의 ds는 이해돼? 이해돼? 얘는 파이 미분하면 얼마예요? 상수 곱해져 있으니까 할 필요 없죠? 파이 그대로고요. 자, 잘 보세요. 여기서 잘 봐야 돼. 파이가 있죠? 니 미분하면 r제곱 미분하면 얼마라고? 2r 그리고 dt분의 dr이라고 적습니다. 이해되니? t에 관해서 미분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x제곱을 미분했죠? 이거 얼마냐? 봐봐. 2x 그리고 원래는 뭐가 오냐면 이 x 있잖아. 맞지? 이 문자를 미분하는 건 dx니까 dx로 나누어서 dx분의 dx가 되어서 이게 1이기 때문에 2x가 된 거예요. 여기서는 마찬가지. 뭘로? t로 미분했잖아. 맞지? t 미분하니까 r제곱을 미분하면 얼마? 2는 앞에 가고 r은 1 줄어들면서 t에 관해 미분이니까 dt분의 d 이 문자 r이 한 번 더 와야 돼. 그래서 2r dt분의 dr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이해돼요? 응? 이걸 가지고 이제부터 우리는 정리를 하면 되고 자, 문제에서 이랬어요. t가 얼마일 때? 맞지? t가 3일 때의 dt분의 ds는 과연 얼마입니까? 파이 곱하기 t가 얼마? 3. t가 3이면 r은 얼마지요? r이 아까 전에 1.5t였잖아. 맞아요? 맞지? 그럼 우리가 r 적자 그랬잖아. t가 3이야. r은 얼마니? r은 얼마니? 4.5가 돼요. 이해됩니까? t가 3일 때 r은 얼마가 된다고? 3초가 지나면 얼마가 된다고? 4.5가 되고요. dt분의 dr 저기서 우리 적어놨잖아. 얼마? 1.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계산을 하면 이거 얼마 나옵니까? 3 얘랑 곱하면 13.5 파이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했고 이렇게 정리를 했고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되며 자 이때 우리가 적어야 될 것은 변화량이니까 보세요. 얘 봐봐. 단위가 아까 전에 우리 뭐였어? 미터였습니다. 맞죠? 미터였고 얘는 넓이의 변화량이잖아. 맞네? 넓이 제곱미터가 되며 시간당이니까 세커로 정리를 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13.5파이 제곱미터 퍼 세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돼요? 어렵죠? 변화량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다른 문자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은 미분하고 끝에 dt분의 d
뭐시기를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돼? 자, 같은 방법으로 16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밑변의 길이가 2cm인 정사각형이고 높이가 3cm인 정사각 뿔이 있습니다. 자, 정사각 뿔이에요. 그죠? 이렇게 생긴 정사각 뿔이 있고요. 이 정사각 뿔이 어떻게 돼 있다고? 자라는 거야. 맞니? 자, 보세요. 봅니다. 원래는 한 변의 길이 2cm였고 높이는 3cm였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생겨 있었어. 맞죠? 그리고 읽어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이 정사각형의 밑면의 각 변의 길이는 몇 초 얼마씩 늘어났어? 1초 1cm 늘어났고 높이는 2cm만큼 늘어났습니다. 맞죠? 다시. 그럼 얘가 늘어져. 자, 얘가 어떻게 된다고? 커집니다. 이렇게 커진다라는 얘기야. 이렇게 커졌을 때 그때의 길이의 변화량을 보겠습니다. 맞죠? 부피의 변화량인데요. 근데 길이가 어떻게 됐다고? 이게 변한 거야. 원래 2였고 1초에 얼마만큼? 1만큼. 2초면 2, 3초면 3, t초면 t가 되는 거예요. 높이는요. 원래 3이었는데 3 플러스 얼마? 2t만큼으로 바뀐 거야. 맞니? 이렇게 정리가 되는 M입니다. 자, 이때 우리는 2초 후 부피의 변화량을 구해 주세요. 2초. 뭐가 2일 때? t가 2일 때 변화량을 구해 주세요. 이게 됩니다. 맞죠? 이해되죠? 선생님, 부피하고 얘들은 전부 다 이렇게 위에처럼 dt분의 dr로 나와야 된다면서요. 맞니? 그럼 이렇게 해도 돼요. t죠? 2t죠? 자, 이것을 각각을 따로따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얘는 옆에 있는 변의 길이니까 x라고 하고요. 얘는 y라고 합시다. 괜찮지? 그럼 x는 어떻게 늘어나? 시간당 dt분의 dx는 1만큼 늘어나고요. dt분의 dy인 높이 얘는 얼마큼 늘어나? 2만큼 늘어납니다. 라고 해도 돼. 이해되겠습니까? 됐나요? 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다시 요 x는 뭐랑 같다고? x는 t랑 같고요. y는 뭐라고? 2t랑 같아. 맞지? 문자가 몇 개입니까? 그럼 문자를 2개 쓰는 게 좋아요? 하나 쓰는 게 좋아요? 하나를 쓰는 게 낫지. 맞니? 그래서 이렇게 적어도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 문자로 정리하는 게 더 나으니까 니를 그냥 t라고 하고 니는 2t라고 해서 정리를 하자. 이게 됩니다. 이해되나요? 옆에처럼 하면 되는데 문자 2개를 써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t, 2t라고 한 거야. 이해되죠?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하겠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이제 우리는 부피를 구할 거예요. 부피. 일단 원래 부피 얼마입니까? 얼마? 아니, 여기서 이제 우리 늘어난 부피를 구해야 되겠죠. 맞지? 늘어난 부피. 얼마가 되겠어? 부피 어떻게 구해요, 얘? 넓이 높이 아니에요?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곱하기 높이. 맞니? 이게 부피입니다. 맞죠? 시간에 따른 부피야. 맞지? 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이거 뭐라고? 시간에 따른 부피야. 맞죠? 근데 우리는 뭐 구했어요? 읽어보세요. 끝에 뭐랬죠? 부피의 변화율을 구했어요. 맞니? 시간에 따른 부피의 변화율 뭐랬어요? 시간에 따른 부피의 변화율 뭐라고? dt분의 dv 구하는 거야. 무슨 문자로 미분해라? t로 미분해라. t로 미분해라. 맞니? t로 미분하라는 거야. 이해됩니까? t에 관해 미분하자. 3분의 2 플러스 t. 앞에 거 미분했고 뒤에 거 그대로 곱했습니다. 플러스 뒤에 거 미분하면 2니까 너도 3분의 2에 2 플러스 t의 제곱으로 나오네. 이게 변화량이에요. 이렇게 변하는데 우리는 몇 초일 때 구하랬죠?
2초일 때. 2초일 때 부피의 변화량을 구해주세요. 이게 됩니다. 그래서 2 대입해서 정리를 하자. 3분의 2 곱하기 2랑 2랑 더하면 4. 2는 4, 3, 7 플러스 3분의 2 4의 제곱 16. 계산합시다. 3분의 8, 7이 56 더하기 3분의 32 3분의 88로 나오게 됩니다. 맞죠? 부피 변화량이니까 당연히 뭐야? 세제곱센티미터에 얘는 뭐였죠? 시간당이었나? 초당인가 분당이었나? 초당 3분의 88 세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이해돼요? 어렵지요? 앞에 우리 속도 가속도 할 때까지는 좋았지? 근데 변화량 나오면 굉장히 어려워지고요. 변화량은 시험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행스럽게. 하지만 배점이 높겠죠. 그러니까 열심히 해놔야 됩니다. 맞죠? 소홀히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고 뭐가 필요할지는 DT분의 DR이 필요할지 아니면 T로 정할지는 여러분들 문제를 많이 풀다가 보면 자연스럽게 느껴질 거예요. 많이 풀고 많이 배우고 많이 공부합시다. 알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까지 숙제는 해와야 돼. 풀이하고 개념 정리할 거예요. 알겠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